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간밤에 그야말로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적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신력 높은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수석 기자가 보도한 호이비에르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미드필더 카세미르를 전격 영입하면서 연쇄적인 소문들, 연쇄적인 이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텔레그래프의 유료 독점 보도 내용, 그리고 호이비르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주변 상황들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르 영입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크카모 라인을 구성하면서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르 이 3명의 미드필드 라인이 지단 감독 체제에서 3회 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 및 지난 시즌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이룬 14번째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최고의 중원 조합이죠.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미드필드 라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조합이었는데요.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드이기도 한 카세미르 선수, 사실 현재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에 전격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 레알 마드리드 소식에 정통한 이 마르카의 일면과 인터넷 페이지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카세미르 이적에 완전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보도 내용 많은 매체들이 알리고 있는데 이적 시장 전문가로 최근 활발하게 활동 중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역시 히얼 위고를 외치면서 이적이 완료됐다, 공식 발표만 남았다라고 알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유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계약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된다. 6천만 유로의 고정 이적료에 1천만 유로의 옵션 조건, 총 7천만 유로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고요. 카세미르는 2027년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년 계약입니다. 4년 계약에 1년 추가 옵션에 동의를 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 30대가 넘은 선수들, 이제 30대가 된 카세미르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오히려 챔피언스리그 3회 연속 우승을 이뤘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서 연봉을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선수들도 그 정도로 받더라도 충분히 고액 연봉이기도 하고 구단의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어찌됐거나 8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 이 카세미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제시한 거의 2배에 가까운 연봉 조건에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계약 조건이라는 파격 대우를 은퇴 전에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요. 이제 주말 중에 메디컬 테스트 및 이제 영국의 취업 비자 발급이 이루어져서 빠르면 리버풀과 한국 시간 화요일, 현지 시간 월요일에 치를 경기에도 나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이동해서 메디컬 테스트 받고 훈련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상적으로 프리시즌을 보내왔고 또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경기도 치러왔기 때문에 경기 체력과 컨디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미 브라질 대표팀에서 프레드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맨유 미드필더진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클래스와 기량을 갖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물론 에릭 테나 감독이 정말로 카세미르 영입이 됐을 때 리버풀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시킬지 정말 이런 과감한 선택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인업 상태를 보자면은 훈련이 안 된 카세미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공격 라인에는 호날두와 마시알이 이제 원톱 자리에 있는데, 마시알은 아직 부상 중이고 호날두는 거치가 불분명하죠. 게다가 집중도 못하고 있고 팀에 녹아들지 못한 상황이고, 좌우 측면 공격수는 레시포드와 산초가 주전인데 엘랑가와 가르나초는 유망주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레시포드의 밀도가 떨어졌고 산초 선수는 경기력이 괜찮긴 한데 동료와의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인데 이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하면서 에릭센이 한 칸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릭센이 한 칸 내려갔을 때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처럼 수비적으로 문제를 겪었던 바가 있어서 압박이 좋은 리버풀을 상대로 어떤 구성을 할지가 궁금한데요. 프레드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경우에는 카세미르를 파트너로 세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비 커버도 좋고 노련하게 패스도 뿌려줄 수 있고 힘있게 압박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맥토미니도 열심히 수비는 하지만 세미라인이 부족하고 또 공격 전개 능력이 부족하고, 판더베이크는 수비력이 역시 문제가 있고 중앙 미드필드로서 리버풀을 상대하기에는 이 역동성이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세미르가 온다면 그냥 바로 쓰는 게 나을 정도의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포백 라인은 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맥과이어, 달롯이 있는데 새로 영입한 말라시아가 왼쪽 윙백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출전할 수가 있고 리산드로의 루피 문제가 우려된다면 린델로프나 바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문은 데헤아가 지키는 상황인데요. 맨유가 카세미르가 올 경우에는 미드필드 라인이 단번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최전방 스트라이커나 오른쪽 측면 공격 자원의 백업 자원 혹은 로테이션 자원, 산초 선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거나 혹은 왼쪽 측면 공격까지 커버할 수 있는 윙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도 8월 말 이적 시장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 추가 영입이 필요한 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오는 주말 스페인 라리가 2라운드 셀타비고와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 소집 명단을 발표했거든요. 아무런 몸 상태에 문제가 없는 카세미르 선수가 제외가 됐습니다. 미드필더로 소집된 선수는 모드리치, 카마빈가, 발베르데, 루카스 바스케스, 추아메니, 세바요스인데요. 사실 이 셀타비고의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이미 카세미르가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카세미르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우리는 그의 결정을 이해한다.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카세미르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에릭 텐하그 맨유 감독도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아직 대답할 수 없다.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부인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노 코멘트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어떻게 이런 주전 미드필드를 시즌이 개막된 이후에 내보낼 수가 있느냐. 올 시즌 6관왕까지 노린다고 했던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대체 자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고 30살이 된 카세미르의 이 정도 금액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렐리엥 추아메니 선수를 AS 모나코에서 영입하면서 8천만 유로 이적료를 썼기 때문에 그 돈을 거의 그대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아메니 같은 경우에는 22살의 어린 선수인데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도 했지만 또 프랑스 대표 선수로서 지금 한창 기대를 받고 있고 또 카세미르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직 카세미르만큼 활약하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찌 됐거나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이미 대체 선수를 확보한 상태고요. 센터백이자 풀백으로 활약할 수 있는 다비드 알라바 선수, 이 선수 역시 세르히오 라모스가 떠난 이후 배후 공백을 잘 커버해주고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는 선수고 실제로 중앙 미드필더로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는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선수이거든요. 안첼로티 감독도 직접 이 알라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크카모 라인을 이뤘던 크로스 선수와 모드리치도 여전히 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추아메니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알라바가 그 역할을 해주고 또 다른 젊은 미드필드인 에두아르 카마빈가라든지 페데 발베르데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발베르데는 사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전진 배치되거나 조금은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신체 조건이나 압박 능력이나 체력과 속도를 감안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사실은 올 여름에 중앙 미드필더로 창조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세바요스 선수가 출전 기회를 찾아서 이적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를 안첼로티 감독이 좀 쓰겠다라고 하고 잡았어요. 근데 카세미르가 나간 상태라면 전술 구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세바요스나 카마빈가 그리고 추아메니 같은 선수들을 좀 더 많은 시간을 출전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조합을 찾을 수 있고 크카모 라인이 어떻게 보자면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젊고 조금 더 역동적인 선수들로 세대 교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또 회수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추아메니 영입에 8천만 유로를 쓴 것은 오버페이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음바페 선수를 영입하려다가 무산된 이후 경쟁이 붙는 과정에서 너무 비싸면 안 살려고 했던 추아메니인데 추아메니라도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8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질렀던 것이거든요. 조금 비싸게 산 감이 있었는데 카세미르를 예상치도 못한 거액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아메니를 거의 거저 얻었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또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은 미래를 위해서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대로만 또 시즌을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달려 있었는데 영국의 공신력 높은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수석 기자인 제이슨 버트 기자가 지금 막 올린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새벽에 송고된 기사인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카세미르의 대체 선수로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원들, 카마빈가도 공격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드고 발베르도도 마찬가지고 세바요스도 그렇고 추아메니를 제외하면 사실 본업이 아예 수비형 미드필드의 선수가 없어요. 알라바도 수비를 잘하는 중앙 미드필드로 뛸 수 있지만 피지컬적인 면에 있어서 카세미르의 역할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추아메니가 만약에 시즌 중에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정말 수비형 미드필드 전문 선수가 없이 이 긴 시즌을 치러야 한다. 게다가 월드컵도 중도에 열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타이트한 일정들이 있는데 그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나온 소문이 바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 호스퍼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카세미르를 대체하기 위한 선수로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호이비에르를 좋아하며 에버턴을 지휘하던 시절에도 영입을 시도한 바 있다. 호이비에르는 2020년 여름 사우샘프턴에서 1,500만 파운드 이적료에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아직 계약이 3년이나 남았다. 덴마크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는 주제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1호 영입 선수였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에도 핵심 선수로 남았다. 호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토트넘의 중원을 지켜주고 있고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헌신해왔고 많은 경기를 소화했던 호이비에르는 토트넘 중원의 핵이고요. 무리뉴 감독이 선택한 최고의 영입이도 했었지만 무리뉴 감독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팀의 핵심 선수로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협상의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움직인다면 꽤나 큰 금액의 오퍼가 올 수 있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에버튼 시절에 호이비에르 영입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호이비에르와 개인적으로 합의한 토트넘이 영입 경쟁에서 승리했다.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을 선택했다. 이 얘기를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전에 스카우트 H 호이비에르 편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오히려 사우샘프턴의 에버튼이 더 많은 이적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이비에르가 개인적으로 토트넘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무리뉴 감독과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호이비에르가 더 적은 이적료 조건에도 또 연봉도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가고 싶다 해서 토트넘에 온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강한 선수인데 그때 안첼로티 감독이 에버튼의 감독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원했던 선수인데 지금은 안첼로티 감독이 에버튼에 있는 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토트넘이 지난 1월 달에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를 영입했고 올 여름에 이부 비스마를 영입하면서 미드필드 포지션의 경쟁이 심해졌어요. 호이비에르가 무조건 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주전이고 앞으로도 그런 입지는 가장 강하겠지만 비수마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팀에 녹아들고 또 올리버 스킵까지도 몸 상태를 회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형 미드필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공격적이고 패스가 좋은 벤탄쿠르가 더 스킵과 호흡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무조건 호이비에르가 주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좋은 오퍼가 온다면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매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콘테 감독이 이미 스킵도 있고 비스마도 있고 벤탄쿠르도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떠난다는 것은 분명히 이 로테이션 과정과 더블 스쿼드 구축의 의지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전의 핵심 선수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선수 영입을 구단 측에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나머지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27세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가 11월에 열릴 카타르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꾸준한 출전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토트넘에 남는 것이 그래도 낫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갈 경우에 분명히 이제 백업 자원으로 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호이비에르가 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포진도를 살펴보면요. 최전방 공격수 벤제마고 가짜 9번으로 아자르를 써보고 있고 마리아노 디에스가 백업 공격수로 있는데 이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는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 호드리고,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이 있고 아자르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미드필드 라인인데 크카모 라인이 구성되고 있었는데 크로스와 모드리치를 커버할 수비형 미드필드로 추아메니와 알라바가 뛸 수 있는 가운데 호이비에르가 온다면 훨씬 더 노련하게 또 이 두 명을 커버할 수가 있겠죠. 카마빈가와 세바요스는 냉정히 봤을 때 카세미루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요. 발베르데가 내려와서 뛰고 혹은 전술적으로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드를 두고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를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도 변화를 가져간다면 원볼란치를 두지 않았을 때는 뭐 발베르데라든지 세바요스, 알라바, 추아메니 이런 선수들로서도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겠지만 원볼란치를 써서 좀 크로스, 모드리치를 동시에 기용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필요로 한다면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가 없는 것이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 라인에 맨디, 알라바, 리디거, 밀리탕, 카르발, 바스케스 뭐 이런 선수들 다 괜찮고 또 맨디가 전진하더라도 리디거가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카세미르가 나갈 경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호이비에르가 정말 레알 마드리드 갔을 때 토트넘의 미드필드 라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탕기 은돈벨레가 3천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이 있는 임대 이적으로 나폴리로 갔고요. 로셀소도 완전 이적 조건이 있는 임대 이적으로 비아레알로 갔죠. 여기에 이제 파비루치오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힐도 발렌시아와 협상 중이고 해리 윙크스 메가석섬도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될 선수들이 하나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나간다면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콘테 감독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대체 선수로 어떤 선수가 오게 될 수 있냐? 현재 이탈리아 신문 일 조르노의 보도에 따르면 아탈란타의 우크라이나 대표 미드필더인 루슬란 말리노프스키 선수가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 조건이라면 3천만 유로 정도의 조건이라면 보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다니엘 레비 회장과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콘테 감독이 전력으로 불리한 선수들을 내보내는 상황이 성공됐으니 이적료도 준비가 됐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말리노프스키 선수는 지난 몇 년간 아탈란타 돌풍의 중심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드입니다. 왼발잡이로 왼발 킥 능력과 공격 전개력, 슈팅 능력 좋은 창의적인 미드필드인데요. 이 선수가 세컨드 톱도 가능하고 공미도 가능하고 중미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피지컬 조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피지컬의 창의성을 갖춘 중미와 공미가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호이비에라가 나갈 경우 스킵 비수마가 조금 수비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전진해서 뛸 수도 있는 말리노프스키 선수가 좋은 부족했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내년 여름에 아탈란타와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탈란타도 올 여름에 이 선수를 매각해야만 이적료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는데요. 1993년생으로 만 29세,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황혼기에 있는 그런 또 많은 나이는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호이비에라가 나갈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1-2022 시즌 세리에 A에서도 30경기 6득점 5도움으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물론 2020-2021 시즌에 8득점 12도움으로 무려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을 때보다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토트넘에 와서 콘테 감독의 조련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이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로서 사실 우크라이나의 좀 혼잡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도 지난 시즌에 안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거나 벨기에 리그 시절도 그렇고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던 미드필더이고 또 중앙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만약 호이비에르를 떠나보낸다면 가장 이상적인 영입은 말리노프스키가 될 수가 있다. 게다가 사실 왼발을 쓰는 선수가 쿨루셉스키 정도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페리시치가 양발잡이라고 하더라도 중앙 지역에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는 아닌데 호이비에르 선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왼발잡이 선수가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었어요. 말리노프스키 선수가 왼발로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새로운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있는 상태에서도 말리노프스키 선수의 링크가 떴었는데 호이비에르 선수가 떠나는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이 말리노프스키 선수에 대한 영입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유의 카세미로 영입은 이제 발표만 남은 단계까지 왔는데요. 호이비에르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그야말로 아직은 설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힐 때까지 토트넘이 또한 어떤 선수의 영입을 진행할 수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역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